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면 장력을 이제 보시면, 표면 장력은 이제 여러분 실생활에서 이제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이제 표면 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체, 일반적으로 액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께서 이런 거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컵이 있어요, 컵. 자, 컵에다가 이제 물을 거의 끝까지, 끝까지, 가득 찰 때까지 이제 물을 부으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이 이렇게, 자, 수평으로 물이 차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물이 이렇게 위로 살짝 이렇게 붕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흘러 넘치지 않고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봉긋하게 나와 있는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물의 그 입자 있죠. 물의 입자들의 응집력에 의해서, 이 분자량에 의해서, 분자 운동에 의해서, 바로 응집력에 의해서 이 물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지 않고 수평이 되지 않고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현상을 바로 표면 장력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을 다시 정리해주면, 유체의 경계면에서 바로 작용하는 분자력을 표면 장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표면적을 최소로 수축하고자 하는 힘을 갖다가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면 장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책상, 자, 또 이런 평면에다가 자, 물방울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이렇게 쭉 퍼지지 않고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있는 동그란 방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러한 평면에다가 물방울을 살짝 떨어뜨리면 이렇게 쫙 퍼지지 않고 이렇게 동그란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면 장력 때문에 물방울이 이렇게 살짝 응집력, 그러니까 분자 입자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그 힘 때문에 이렇게 물방울 형태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표면 장력을 구하는 식을 일단 아셔야 되겠죠, 그죠? 식을. 자, 보세요. 이제 식을 유도해 볼 건데, 자, 물방울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이제 물방울은 내부에 물이 가득 차여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절반 딱 잘랐어요. 절반을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자, 내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잘랐어요. 여기 반을 딱 절반 자른 거예요. 자, 잘라가지고, 자,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이게 물방울인데 절반을 자른 모양으로 보시면 돼요. 그때 여기 이제 물방울의 그 중심에서 뭐가 작용하냐면은, 자, 어떤 압력이 지금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압력이. 그러니까 분자들의 그 응집력, 분자 운동에 의해서, 분자력에 의해서, 자, 압력이 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물방울이 점점 탁 터지지 않고, 자, 터지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하려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표면 장력인데, 표면 장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면 장력이, 그러니까 터지지 않게 하려는, 저항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때 이 표면 장력이라는 거예요. 표면 장력.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힘이 작용하냐면은 내부 압력에 의한 힘이 작용해요. 자, 여기 물방울 안에서는 내부 압력에 자, 의한 자, 힘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이 물방울의 표면에서는 터지지 않으려는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표면 장력. 자, 표면 장력에 자, 의한 자, 힘이 자,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표면 장력에 의한 힘과 내부 압력에 의한 힘이 같아지면 이렇게 동그란 물방울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자,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을 보도록 할게요. 표면 장력. 그러니까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이니까 표면 장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표면. 이렇게. 힘이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요 선을 쭉 따라서 자,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물방울의 직경을 자, D라고 한다면
이 물방울 있죠, 여기 선, 요 선, 이거의 둘레의 길이가 뭐가 돼요? 둘레의 길이는. 둘레의 길이가 파이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파이 곱하기 직경. 그죠? 파이 곱하기 직경. 그래서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은 얼마가 되냐?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은 바로 표면 장력 곱하기 파이 곱하기 d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 표면 장력의 단위가 뭐예요? 표면 장력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예요. 뉴턴 퍼 미터. 그리고 파이 d는 요 길이죠? 길이의 단위니까 요게 미터예요, 미터. 그래서 곱하기 해주면 바로 힘이 나오는 거죠, 뉴턴. 그죠? 그래서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은 표면 장력 곱하기 파이 d가 되는 겁니다. 파이 d. 자, 그럼 여기서 내부 압력에 의한 힘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내부 압력에 의한 힘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압력 P는 자,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죠. 그쵸? 압력은 내부 면적, 자,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럼 이 식에 의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내부 압력에 의한 힘은 뭐다? 압력 곱하기 바로 면적이 된다는 거죠. PA.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면적은 뭐냐? 이 면적은 바로 이 단면. 이 단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단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단면이 바로 4분의 파이 d제곱이죠. 네, 원의 넓이. 네? 단면이 원이니까. 그죠? 4분의 파이 d제곱이에요.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잘 보세요. 식이. 자,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은 자, 시그마 곱하기 파이 곱하기 d가 되고요. 그리고 내부 압력에 의한 힘은 뭐가 돼요? 내부 압력에 의한 힘은 P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를 구할 거라고 지금? 표면 장력이 얼마냐? 그럼 표면 장력은 이거예요, 이거. 표면 장력 시그마. 자, 그럼 보세요. 양변에 자, 일단 파이라는 값이 약분이 되고요. 그쵸? 자, d라는 값도 약분돼서 하나가 남아요. 그죠? 그러면 표면 장력은 자, 표면 장력 시그마는 4분의 뭐가 된다? PD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표면 장력은 뭐다? 4분의 내부 압력 곱하기 물방울의 지름. 이렇게 해서 표면 장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뭐라고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입니다. 뉴턴 퍼 미터. 이게 바로 표면 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 이거는 바로 물방울일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방울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자, 뭐도 있어요? 비눗방울. 그죠? 네, 비눗방울도 물방울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물방울은 안이 꽉 차여 있어요. 물로. 그죠? 근데 비눗방울은 안이 비어 있는 거죠? 내부가 비어 있어요. 비눗방울은. 그래서 이 물방울일 때의 표면 장력과 비눗방울일 때의 표면 장력이 달라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비눗방울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비눗방울은 요 안에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죠? 비어 있기 때문에 이 표면 장력이 두 군데에서 작용해요. 어떻게 작용하냐? 표면 장력이 이렇게도 표면 장력이 작용을 하고요. 안쪽에서도 표면 장력이 작용해요. 이렇게 두 개의 힘이. 그래서 자,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까 이 식은 물방울일 때 표면 장력 구하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비눗방울처럼 내부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자, 표면 장력이 지금 이렇게 두 군데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식에서 얼마를 곱한다? 시그마 곱하기 파이 d에서 얼마를 곱한다? 바로 2배를 해주라고요. 양쪽에서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배. 자, 똑같아요. 식은 P 곱하기 4분의 파이 d제곱이 돼요. 단지 2배만 한 거예요. 2배만.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파이는 아까처럼 약분해주고요. 자, d도 약분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2를 양변 2를 나눠주면 여기에서 결국 표면 장력은 8분의 PD가 돼요. 8분의 PD.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물방울일 때는 표면 장력이 얼마라고요? 4분의 PD지만 비눗방울인 경우에는 얼마라고요? 4가 아니라 8분의 PD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비눗방울인지 물방울인지. 이렇게 해서 표면 장력을 구하는 식을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유도하는 식 몰라도 돼요.
단지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시는 거예요. 공식은. 유도식 몰라도 돼요.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관 현상이에요. 모세관 현상. 자, 모세관 현상인데, 자, 이 모세관 현상은 일단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물속에 있죠, 물속에. 자, 물속에다가 뭐 마른 걸레를 담거나 아니면 뭐 휴지 같은 걸 담아요. 젖잖아요. 그죠? 그죠? 물에 넣으면 젖어요. 그 젖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모세관 현상 때문에 젖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식물, 나무가 있어요. 나무. 자, 나무 우리 물을 줄 때 어디에 줘요? 기둥에 주나요? 아니죠? 뿌리에 우리가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자, 뿌리에다가 물을 주면 그 물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줄기 끝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관 현상 때문에 뿌리에 있는 물이 줄기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이 수박 유체 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모세관 현상이 뭐냐? 자, 보세요. 여기 이 수조가 있어요. 수조가. 자, 수조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물이 이만큼의 물이 자 차여져 있어요. 차여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모세관, 아주 얇은 관이에요. 좁은 관, 모세관. 그러니까 좁은 관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집어 넣어보세요. 이렇게. 자, 관을 집어 넣어보세요. 자,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요 안에 있는 게 만약에 물이다. 자, 물이라고 하면 그 좁은 관, 이 관을 따라서 이렇게 물이 올라가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물이 올라가요. 그런데 반면에, 자, 똑같은 수조예요. 물이 이렇게 차여 있어요. 여기다가 똑같은 관을 집어 넣어요. 이렇게. 똑같은 관을 이렇게 집어 넣어봐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안에 있는 유체가 물이 아니라 수은이에요. 수은이에요. 그랬더니, 자, 수은에다가 집어 넣었더니, 이 수은이 어떻게 되냐? 자, 물은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수은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오히려.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가요. 수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응집력과 부착력의 자, 크기의 차이예요. 크기의 차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물 같은 경우 있죠. 물 같은 경우에는 부착력이 자, 부착력. 그러니까 부착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이 이 관벽에 붙는 힘이에요.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관을 따라서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착하는 힘이 더 크니까 응집력보다. 응집은 모이려고 하는 힘이에요. 모이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수은 같은 경우에는 부착력보다 자, 응집력이 뭐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이 관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왜? 수은끼리 그 응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부착하는 힘보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유체에 이렇게 관을 집어 넣었을 때 관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현상을 갖다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관 현상. 그죠? 그래서 이 나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뭐 가지가 이렇게 있겠죠? 이 나무에 물을 줘요. 물을 주면 물은 어떻다고요?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다고요. 그래서 요 아래 뿌리에 있는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요. 줄기까지. 이게 바로 모세관 현상이라는 겁니다. 모세관 현상.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도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수조가 이렇게 있고요. 자, 마찬가지 물이 이렇게 차여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자, 관을 집어 넣을 건데, 자, 하나의 관은 좀 커요. 좀 넓어요, 관이. 이렇게 구경이 커요. 자, 또 다른 관은 얘보다 좀 더 좁아요, 이렇게. 관이 좁은 관이에요, 이렇게. 얇은 관. 자, 이거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디로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물이? 둘 중에. 넓은 관, 좁은 관이에요. 어디가 올라갈 것 같아요? 바로 좁은 관이 더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물이. 좁은 관 쪽으로 이렇게 물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물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물일 때는 올라가고요. 수은은 밑으로 내려가요. 아시겠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 이런 모양. 위로 볼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모세관 현상에서 자, 물이 올라가는 높이를 구하는 식을 또 아셔야 돼요. 올라가는 식을. 자, 보세요. 자, 이제 식을 또 이제 유도해 볼 건데,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여기에 수조가 이렇게 있고요.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자, 그럼 이게 물이라고 한다면, 자, 물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아래로 볼록하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 관의 직경을, 자, D라고 하고요. 관의 직경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유체, 이 안에 있는 유체가 있겠죠? 이 유체의 무게, 자, 유체의 무게를, 자, W라고 할게요. 유체의 무게예요. 유체의 무게.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자, 올라간 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다고요. 볼록하게. 그때 이 볼록하게 되어 있을 때 이 관과 이 선의 각, 바로 접촉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할게요. 접촉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이 올라간 높이, 자, 올라간 높이를 갖다가 H만큼 올라갔다라고 할게요. H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게 있어요. 표면 장력. 자, 여기서 표면 장력이 작용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자, 이 표면에서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작용하는데, 그 표면 장력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작용해요. 이쪽 방향으로.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보세요. 유체의 지금 무게가 이쪽, 수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 바로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의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표면 장력을 알고 싶은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 접촉각이 의미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자, 여기를 확대할게요. 확대. 자,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세타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표면 장력은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표면 장력은 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네?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표면 장력이 이쪽 방향으로 자, 이렇게 시그마만큼의 표면 장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자, 그럼 수직으로 작용하는 자, 표면 장력은 얼마냐? 바로 시그마 표면 장력 곱하기 얼마다?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시그마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삼각비. 잘 보세요. 삼각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 직각이죠? 자, 직각이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각도가 보시면 여기가 세타예요, 세타. 여기 세타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시그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디를 알고 싶은 거냐면 여기를 지금 알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뭐냐? 여기는 자, 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여기를 지금 x라고 놓을게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죠.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 결국 빗변 시그마 분의 우리가 알고 싶은 표면 장력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x는 표면 장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수직으로 작용하는 표면 장력이 시그마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을 구해볼게요.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이에요. 얼마다?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은 시그마 곱하기 지금 이 관의 직경이 얼마예요? 관의 직경이 D죠, D. 네? 직경이 D예요. 자, 표면 장력 시그마 얼마? 코사인 세타고요. 코사인 세타 여기 곱하기 얼마다? 파이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표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D가 되는 거예요. 넓이가 아니라 여기 선 둘레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면 장력 곱하기 둘레 파이 D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유체. 자, 유체의 지금 무게예요. W. 그럼 W는 뭐냐? 자, 보세요. 자, 무게예요, 무게. 자, 무게는 질량 곱하기 뭐예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죠? 그럼 여기서 뭐 하냐면은 이런 과정을 해볼게요. 여기를 갖다가 V로 나눠주고요. 여기를 V를 곱할게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V 곱하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냐? 이 V분의 M이 뭐예요, 이게? 이 값이? V분의 M이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 뭐예요? 바로 밀도예요, 밀도. 자, 그럼 뭐가 되냐?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부피. 최적입니다. 최적. 그럼 여기에서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비중량. 그죠? 비중량이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는 비중량 곱하기 최적이랑 같다는 거예요. 감마 V. 예? 물체의 무게는 뭐랑 똑같다고요? 감마 V랑 똑같다고요. 감마 V. 이렇게 되는 거예요. V. 최적. 예? 최적이 최적.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최적이 뭐냐? 지금 얼마만큼 지금 물이 올라갔어요? H만큼 물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모양이죠? 원기둥이죠, 원기둥. 자, 이렇게 원기둥이니까 얼마큼 올라갔다고요? H만큼 물이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단면이 얼마예요, 단면이 4분의 파이 D제곱이죠? 그죠? 그럼 최적 뭐예요, 최적? 최적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올라간 높이. 그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제곱 곱하기 H가 되는 거죠. H. 그래서 자, 보세요. 자,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은 자, 이 물체의 무게, 유체의 무게. 얼마? 감마 곱하기 최적. 얼마?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얼마다? 올라간 높이 H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걸 지어볼게요. 자, 파이 있죠? 파이가 지어졌고요. 자, D 하나 있죠? 두 개니까 하나 지어졌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식이 뭐냐? 시그마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감마 곱하기 4분의 감마 곱하기 DH가 되네요. 맞죠? 자, 우리가 지금 뭐를 구할 거라고요? 자, 지금 올라간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H. 요 H의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H는 얼마냐? 따라서 H는 올라간 높이는 감마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모세관 현상에서 상승한 올라간 높이를 구하는 식이에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H는 감마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다. 자, 지금 유도가 있어요. 지금 유도한 내용 아셔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셔도 돼요. 이 내용 모르셔도 돼요. 단지 뭘 암기하시면 돼요? 요 공식. 이 공식만큼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공식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관 현상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출제 예상 문제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